그러니까 시기적으로는 그러니까 중국 시장은 좀 늦게 들어간 거죠. 맞습니다. 지금 생각해 보면 맞습니다. 그래서 거긴 안 되겠다고 생각을 하고 그다음에 이제 어떻게 하셨어요? 마지막에는 중국을 어떻게 손을 떼게 됐냐면 지금 중국으로 나가는 제품들이跨境 무역이라고 하거든요. 이 보세국 무역. 지금 이 중국에 들어가는 이 대규모의 화장품 따이공 시장을 원칙적으로라면 이 위생허가를 다 받아야 되는 거죠. 위생허가를. 근데 위생허가를 받는 게 쉬운 게 아닙니다. 왜냐면 제조사 본사에서 신분증을 받아야 되거든요. 근데 따이공으로 움직이는 친구들이 이 인증서를 받을 수가 없어요. 그러겠죠. 대규모 도매상이 아니니까. 네. 그렇다고 보따리 맞습니다. 무역상이니까. 그렇다고 중국에서 이 시장을 죽일 수 있느냐? 이 소비재 산업 시장을 죽일 수는 없었던 거죠. 그래서跨境 무역이라고 그때 당시에는 이 보세 지역 안으로 들어가는 제품들은 위생허가 없이 대규모로 팔레트 막 컨테이너로 들어갈 수가 있었던 거죠. 그렇게 하다가 그게 지금 인천의 보세 지역. 또 같은 개념입니다. 물건을 갖다 놓고 거기서 이제 개인한테 파는 거죠. 결국엔 도매상이 IT 기업이 되는 거죠. 이커머스 하는. 그렇게 하다가 남들 다 관세 안 내고 이렇게 수출을 할 때 마지막에 제가 2016년 말이죠. 2016년 말. 그때 이제 좀 빅도매상을 이제 하나 영업을 했었습니다. 제가. 그때 당시 스킨푸드가 또 잘 나갔었거든요. 근데 제가 그때 연간 개런티 36억짜리를 제가 하나 찾아서 스킨푸드랑 이제 딜을 했던 거죠. 초도 물량이 3억이 나갔습니다. 근데 남들은 관세 안 나고 나갈 때 저는 관세 다 내고 일반 무역 나간 거거든요. 중국에? 진짜. 네, 맞습니다. 근데 3억이 1차 물량이 나갔는데 이 색조 화장품 쪽이 통관이 안 된 겁니다. 색조만. 스킨하고 로션 다 통관이 됐는데 색조만 통관이 안 된 거죠. 관세가 좀 높았던 그 당시에. 근데 나는 그 위생허가 받은 거를 품목을 보냈고 통관세, 관세까지 다 지불하고 내보냈는데 그때 당시에 이슈가 사드였습니다. 사드가 터지면서 통관이 안 된 겁니다. 그러니까 제가 내린 결론은 모든 합법적으로 다 관세 내고 허가증 다 내고 통관이 안 됐다? 이게 굉장히 저한테는 불확실성이었던 거죠. 그래서 제가 내린 결론이 이 국가적으로 이제 정치적으로 문제가 있을 때 이 통관을 막아버린다는 겁니다. 중국이 특히. 예, 그거를 이제 경험을 하게 된 거죠. 그때 당시에. 그래서 2017년 초에 딱 손을 떼고 그냥 저는 이제 베트남으로 이제 향하게 된 거죠. 뒤도 안 돌아보고 저는 베트남으로 돌아선 겁니다. 중국 손절하고 네. 베트남으로 간다고 하는 생각을 할 때는 베트남에 뭔가가 좀 비빌 언덕이 있었어요? 아닙니다. 근데 제가 이 비하인드 스토리가 있는데 베트남을 가게 된 이유가 있습니다. 이 잘로라는 매체를 알고 간 건 아니에요. 그러니까 제가 이제 교우생명 다닐 때 저는 이제 일반 사직이었고 평일날. 근데 제 과장님이 이제 명퇴를 했었죠. 같은 날에. 그냥 인사팀에서 만났는데 원래 퇴직하기 전까지는 얘기를 안 하잖아요. 그래서 이제 그분하고 만나가지고 얘기를 하다가 어디로 가시냐 하니까 중국으로 가신다는 겁니다. 그분이. 너는 뭐 하러 가냐? 저는 화장품 팔러 갈 겁니다. 이렇게 된 거죠. 그 과장님은 뭐 하러 가셨어요? 네? 그 과장님은 뭐 하러 가셨어요? 하얼빈에 미용실 하러 간다 했어요. 역시. 그래가지고 이게 이거 좀 새롭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저는 창업하러 이제 서로 나갔다가 한 1년, 2년 지나서 제가 이제 연락을 해봤어요. 그분한테 어디 계시냐. 그러니까 호치민에 있다는 겁니다. 갑자기. 이게 뭐 하시냐라고 하니까 온열 매트를 판다는 겁니다. 온열 매트? 예.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알래스카에서 에어컨 파는 걸 똑같은 건데 제가 또 호기심이 또 굉장히 강해요. 저는. 그래서 이게 진짠가라는 반 그리고 중국에 대한 이제 그만두고 여행도 한번 가보겠다 해서 베트남을 갔는데 정말이었습니다. 정말 온열 매트를 팔았어요. 그분이. 그래서 이제 그분하고 이제 있다가 그분이 이제 카페를 갔는데 카페에서 이제 잠깐만 기다려봐라. 왜요? 하니까 내가 주문한 게 있는데 밥솥을 좀 받아오겠다 이렇게 된 거죠. 그 밥솥을 커피숍에서 받는다? 왜냐면 저랑 얘기하고 뭐
커피숍 가서 뭘 밥솥을 구매를 한다 안 한다 이런 얘기도 없었거든요. 자연스럽게 가게 된 거예요. 근데 이제 중국집 배달하시는 분이 이제 식사를 갖다 주고 현금을 갖고 가잖아요. 그런 광경인 거예요, 이게. 밥솥이 실제로 왔어요. 오토바이 타고 배달이. 그래서 그때 처음 충격 먹은 거죠. 이 어떻게 하는 거냐. 왜냐면 저희는 상식적으로 카드 결제가 당연하다 생각하잖아요. 일본이든 미국이든 유럽이든 한국의 이커머스든 카드 결제하고 집으로 배송받는데 밥솥을 받고 현금을 주는 겁니다. 그 자리에서 라자다로. 그래서 제가 이제 물어봤죠. 이거는 어떤 시스템이냐라고 하니까 그때 캐시온 딜리버리라는 제도가 거의 문화인 거죠. 이 나라에서 90% 이상이. 카드를 만드는 것도 힘들고요. 카드 결제율은 당연히 낮고요. 그러니까 현금을 주는 겁니다. 이렇게. 그때 처음 이제 그 광경을 보게 됐고 그 다음에 이분이 채팅을 막 하더라고요. 메신저로. 그때 알게 됐던 게 잘로였던 겁니다. 이거는 뭐예요? 라고 물어봤는데 당연히 저는 카톡을 할 거라 생각했거든요. 위챗이나. 근데 잘로라는 거를 이제 처음 보여주시더라고요. 그분이. 이거 뭡니까? 라고 하니까 야, 이 나라에서는 이게 제일 핫해. 우리 거야. 라는 얘기를 처음 들었던 거죠. 그러니까 잘로에서 뭐 물건 검색하고 누구 파는 사람하고 채팅해서 얼마냐, 어디에서 만나서 그럼 그런 문화인 거래하자 예, 예. 해가지고 그럼 이제 약속해서 어디 잡으면 그 장소에 가면 이제 네, 맞습니다. 오토바이 타고 와서 네, 네. 밥통 전해주고 네, 맞습니다. 돈 받아가고. 네. 지금도 베트남 전자상거래는 이 시스템인 겁니다. 카드를 만드는 게 결코 쉽지가 않습니다. 그분들은. 그럼 그 오토바이로 배달해주는 친구가 일종의 배달 전문 업체겠네 그게. 그죠? 물류 산업이 굉장히 발전돼 있어요. 그 나라는. 오토바이가 거의 9천만 대잖아요. 예. 그래서 물류 산업이 생각보다 잘 되어 있습니다. 어, 근데 이제 한국인들은 이제 가서 이제 좀 처음에는 적응이 안 되죠. 근데 이 사실을 모른 채 진출을 하는 게 더 문제가 있다라고 보는 거죠. 그래서 그 결제를 그러면 이 우리 메이트 코리아는 어떻게 그 해결해 주나요? 그러니까 우리 지금 한국 기업들이 베트남에 물건을 판다 했을 때 최종적으로 그 판매 대금이 우리 수출업체한테 송금이 돼야 될 거 아니에요? 네, 맞습니다. 그러면은 어떻게 그 중간에 업체가 있나요? 아닙니다. 저희가 지금 하노이랑 호치민에는 각각 지사 2개가 있습니다. 직원들이 나가 있고요. 현장에서 저희가 B2B냐, B2C 고객이냐에 따라서 네. 저희가 이제 응대하는 게 달라지고요. 네. B2B 같은 경우는 당연히 선결제를 먼저 받습니다. B2B 같은 경우는 뭐 10만 원, 20만 원대가 아니거든요. 매일 물량이. 따라서 현지에서 저희가 대금을 다 받고요. 이 대금을 한국 비행메이트 또는 고객사 본사로 이렇게 2가지 케이스가 있는 거죠. B2C의 경우는 이런 겁니다. 우리 고객사들은 위탁 운영을 맡길 때 내 제품을 베트남에 가져다 놓고 파는 것 자체가 굉장히 부담스러워요. 맞잖아요. 이게 다 돈인데. 근데 저희는 처음에 어떻게 하냐면 이 초도 샘플만 받아요. 한 10개 정도만. 10개 정도를 가지고 있다가 각 이커머스에 저희가 업로드를 해드리고요. 그리고 잘로에도 업로드 해드리고 판매 준비를 하는 거죠. 거기서 시장을 보는 겁니다. 실제로 한국 중소기업 제품이 베트남 이커머스에 업로드를 한 대에서 바로 팔리는 경우는 거의 없을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 시장을 보는 거죠. 딱 여기까지 하고 나머지는 B2B 바이어를 찾아서 이 브랜드를 알리는 역할을 하고 있죠. 그러니까 잠깐만요. 그 메이트 코리아에 그러면은 그 베트남 현지 법인이 있는 거네요? 아, 당연히 있습니다. 그 현지 법인 이름이 비엣메이트입니다. 비엔메이트. 예, 비엔메이트라고 베트남 하는 비엔메이트. 그 베트남에 있는 현지 법인에서 우리나라 중소기업들이 수출을 하게 되면 그 제품을 현지에서 마케팅도 하고 판매도 맞습니다. 대행을 해주고 네, 맞습니다. 거기서 판매 대금이 생기면 이제 수출업체에다가 네, 맞습니다. 이거는 B2C고요. 어, B2B 바이어는 물량이 크기 때문에 크기 때문에 이제 먼저 선결제를 받고 선결제를 받아서 한국으로 이제. 한국 수출업체에다가 주문을 해서 보내라 이렇게 네, 해서 맞습니다. 하는 그러니까 일종의 그 중간에 이제 그 수입상 역할을 같이 그 하고 있는 아까 거죠. 얘기한 비엔메이트 네,
베트남에 있는 네, 맞습니다. 그 자회사가 네. 하는 거네요. 네. 그래서 베트남이나 이제 뭐 캄보디아나 다 똑같습니다. 이 동남아니 이 캐시 온 딜리버리라는 이 제도 때문에 아니 문화죠, 문화. 현금 쓰는 문화. 쉽지가 않은 거죠. 근데 이제 아무튼 그래서 아까 그 아는 과장님 먼저 퇴사하는 과장님이 밥통 사는 거 보고 네, 네. 그래서 이제 그 베트남 시장을 어떻게 그 아. 이후에 밥통을 이제 사는 걸 보고 이제 처음 충격을 먹었죠. 그 다음에 이제 메신저를 자국 내 로컬 메신저를 쓴다. 쓴다는 우리는 거. 잘로 아니면 안 쓴다. 그 잘로가 뭡니까라고 이제 보다가 굉장히 기능이 단순화돼 있었어요. 채팅 기능밖에 없었어요. 그래서 거기까지는 아무 생각이 없었죠. 그 일주일 쉬다가 한국에 들어왔죠. 들어와서 이제 이 전략을 짠 거죠. 어떻게 전략을 짰냐면 제가 이제 이 도매상과 수출을 하겠다고 창업을 하러 나왔을 때 한 2, 3년 돌이켜 보면 외상들이 있었습니다. 위챗으로 물건 파는 애들. 위챗머니로 위챗페이로 결제를 하고 이 따이공들이 물건을 팔고 사고 하는 광경을 하나 봤고요. 두 번째는 알리바바가 티몰과 타오바오를 운영하면서 이 광고를 통해서 굉장히 급성장하는 걸 봤고요. 세 번째는 이 중국이 현금을 쓰다가 페이 결제로 너무 급변하게 넘어오는 시장을 봤던 거고요. 그래서 카카오톡의 광고판이 그때 굉장히 또 핫할 때였어요. 카톡이 광고 시스템 나오고 마케팅할 때거든요. 그래서 그냥 단순하게 저는 네 가지를 믹스했습니다. 네 가지 기능을 믹스를 해서 잘로라는 회사에 제안을 하게 된 거죠. 너네 잘로 이커머스를 하나 해보자. 아직 그러니까 거기는 그런 그 잘로는 아직 그 이커머스나 이 그 모바일 커머스에 대해서 아직 눈을 제대로 안 그렇죠. 떴을 때구나. 맞습니다. 전자상거래 그 등록을 한 게 몇 년이 안 됩니다. 잘로. 제 계약 이후에 있었으니까요. 그래서 저는 단순하게 제안을 했던 겁니다. 내가 한국에서 이 고객사들 모아서 네. 내가 이거 론칭 해주겠다. 그럼 너네들 입장에서도 나쁜 카드는 아니잖아요, 이게. 그렇게 해서 이제 시작이 된 거죠. 그게 2년이 걸렸죠. 네. 그렇게 해서 그러면 이제 지금 어느 정도입니까? 그 우리나라 업체들 중소업체들 네네. 일종의 그 메이트 코리아의 클라이언트 내지는 네. 메이트 코리아를 통해서 그 이 베트남 시장에 네네. 수출을 하는 우리나라 업체들이 네네. 몇 개나 돼요? 지금 어제까지는 말씀드리면 22개 기업이고요. 다 화장품 화장품 기업. 회사예요? 네, 맞습니다. 그리고 12월 말까지 34개 기업이 지금 인증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또 추가로? 예, 맞습니다. 저희가 그러니까 2년 동안 응. 설명회만 이제 했었거든요. 응, 그래서 이제 본격적으로 저희도 이제 이윤을 창출해야 되는 시기가 온 거죠. 그래서 그 이윤도 막대한 이윤은 아니에요. 기업들 입장에서는. 그래서 이제서야 고객사들을 이제 받아 준비를 하고 있는 거죠. 아니 그러면 아까 얘기한 24개 기업은 어떻게 그 메이트 코리아를 통해서 판매하는 거 아니에요 지금 베트남에? 지금 예를 들면 이런 거죠. 베트남에 진출하기 위해서는 나가자마자 뭐 매출이 기하학적으로 나오거나 이런 중국과는 다른 시장이에요. 근데 우리 기업들이 가장 초기에 이제 이 준비를 해야 되는 것이 당연한 거죠. 모바일과 온라인과 오프라인이 있어요. 어느 국가든 매체가 있습니다. 유통할 수 있는 매체가. 그래서 오프라인, 온라인, 모바일 채널의 각 탑 채널에 저희가 이제 기초 세팅을 하는 거죠. 판매 준비를 하기 위해서 업로드를 하고 이런 과정을 저희가 한 3, 4개월 정도 같이 소통을 하면서 지원을 하고요. 그 다음에는 이제 B2B 바이어를 찾는 쪽으로 같이 소통을 합니다. 저희는. 그렇게 지금 하고 있습니다. 이제. 그럼 아직 그러니까 본격적으로 그 클라이언트 업체들 내지는 메이트 코리아하고 그 협력하는 국내 업체들의 수출이 본격화되어 있는 단계는 아직은 아니고. 네, 맞습니다. 그러면 지금 그 하시고 계시는 그 비즈니스가 베트남 말고 또 다른 시장도 있나요? 네, 캄보디아와 인도네시아가 있습니다. 그쪽에서도 그러면 지금 베트남에서 하는 거하고 똑같은 모델로 네, 하는 맞습니다. 거고요. 인도네시아 같은 경우는 이제 이 플레이어가 이제 업계 많이 없어요. 검색을 해보시면 베트남은 굉장히 많은 거에 비하면
그만큼 베트남보다 더 어려운 시장인 거죠. 인도네시아는. 섬이 2만 개입니다. 섬이 2만 개인데 저희가 이제 5년 뒤를 바라봤을 때 전자상거래 거래 예상치가 나옵니다. 인도네시아와 베트남에. 근데 인도네시아가 베트남에 5배 성장을 합니다. 5년 뒤에. 근데 왜 같은 동남아인데 이런 수치 차이가 나느냐? 이 카드 결제율이 인도네시아는 40%입니다. 이 카드 결제율 하나 때문에 네. 이 상거래 시장의 거래액 자체가 훨씬 더 굉장히 빠르게. 많아지는 겁니다.